현재 중국 공군의 주요 항공교리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 등장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중국 공군이 가졌던 생각은 자신들이 개발한 제-20 전투기로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를 상대해보려 했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KF-21 전투기는 훨씬 오버스펙이었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서해 영공에 배치되려 하자 중국 공군은 뒤늦게 교리를 바꾸었습니다. 바꾼 교리는 바로 제-29, 제-21 같은 더욱 많은 수량의 저가형 전투기를 제조함으로써 제-20보다 성능은 비교적 떨어지지만 중국산 전투기 물량을 필두로 KF-21 전투기의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미래 계획안인데요. 허나 중국 공군 사령부가 딱 하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수준입니다. 중국산 전투기에 탑재되는 폐사 레이더와 지상에서 전투기를 추적하는 지대공 레이더로도 KF-21 전투기를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중국 공군이 아무리 전투기 수량이 많아져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원들은 한국이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을 탑재한 블록3 형태의 KF-21 전투기까지 개발에 성공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탐지도 안 되고 심지어 공격조차 할 수 없는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을 위협하는 주변국들에게 막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중국의 유명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계획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했었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 발전이 차후 세계 스텔스 전투기 성능 경쟁 속에서 관련된 기술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우리나라를 향한 적국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소재공학부 연구팀은 첨단 다중분광 스텔스 소재가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레이더 열상과 관련된 전자파,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하는 모든 무기의 추적을 최소한의 스텔스 도료만 사용해도 회피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미 한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스텔스 전자파 흡수 소재 개발을 단독으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하고 다양한 레이더 파장을 흡수하는 복합 기능도 가졌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RCS 수치를 낮춰 스텔스 성능을 올린 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더라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산 스텔스 도료인 흡수 소재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고 정말 미국의 F-35에 들어간 스텔스 기술력보다 더 뛰어날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가 실용화될 경우 KF-21을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 추가 개량 없이 단순히 7이나 코팅만으로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다소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KF-21을 비롯한 각종 첨단 장비에 해당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에도 관련 소재가 당당히 게재되었죠. 따라서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등록 특허권자 한국과학기술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 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파 흡수 소재가 국가 전략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승인 없이는 절대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텔스 기술력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군은 과거부터 보람의 전투기에 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블록 1부터 시작해 블록 2, 블록 3까지 우리 군의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전투기를 국내에서 직접 만든 뒤 과거와는 다르게 해외산 라이센스 대신 한국산 부품을 이용한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중분광 스텔스 소재는 우리 항공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에서 미들급 전투의 핵심 객체로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항공전력을 크게 향상시킨 무기체계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을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로 원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꾸준한 성능 개량이 필요한 것이죠. 국방과학연구팀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교내 기업과 함께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형 스텔스의 대량 양산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은 더욱 완벽한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적인 중국 언론들은 경계는커녕 한국의 성과를 비웃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FA-50 같은 수준 낮은 전투기를 겨우 만든 나라에서 남들 다 만드는 전투기 기술 하나 만든다고 호들갑을 떤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20 전투기의 비행 계획을 공개하며 한국을 조롱했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언론들은 이제서야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이 절대 자신들의 제20 전투기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허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도 러시아산 기술 훔치기 없이는 제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중국이 5세대 개발을 생략하고 6세대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실패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중국 특유의 예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눈부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 실적을 계속 유지한다면 6세대 전투기 개발도 대량 생산으로 인해 일본산 F3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로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가격뿐만 아니라 6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기술도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앞서고 있는 기술은 강화된 스텔스 능력과 무인기를 이용한 합동 교전 능력인데요. 즉 이번 개발로 인해 한국은 이제 스텔스 기술력으로 일본을 완전히 초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적에게 발각되면 방어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중분간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기능은 동일하지 하지만 이에 더해 적이 아예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도 기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기술은 적에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설령 우연히 보더라도 공격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전장을 종횡무진하며 활약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